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지금 한동훈 대표를 찍어내겠다고 그러면서 보수 분열로 없는 거 있는 거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물 한동훈. 예, 만물 아시죠? 한동훈 하면서 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정말 지금 뭔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어야만 하는 이유밖에 없는 사람들로밖에 안 근데 보여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솔직히? 난 그걸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까지 저럴까? 자, 크게 보면 이런 거죠. 네.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이 탄핵이라는 요 상황이 그 변론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네. 기각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 포고령, 체포조, 그다음에 국회 침탈. 네. 이 세 가지의 객관적인 거를 부정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랑 대통령 사이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그래야 대통령의 책임이 없어지는데 11번의 변론 기일 동안 고작 끄는 거는 홍장원 메모 흔든 거랑 곽정문 진술 흔든 거 2개밖에 없는데 그럼 조지호 진술은 어떡할 건데? 그러면 체포조와 관련된 그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계엄군의 단톡방은 어떡할 건데? 그러면 전 국민이 본 그 국회를 침탈에 들어가고 그 안에 창문 깨고 들어간 거 그거는 어떡할 건데? 어떻게 할 하면 건데? 답이 나올 게 없어요. 그게 답이 없어요. 음. 그러면 탄핵 기각은 힘들단 말이죠. 그럼 유일하게 남는 게 이제 각하인데 그 각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에 탄핵소추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배임죄와 수뢰죄를 그 탄핵 의결할 때 넣었던 걸 그냥 쓱 뺐고 그때 그게 판결로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놈의 판례 때문에 그것도 지금 바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지금 사실 친한계에 있는 사람들, 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고 한들 뭐 정치를 그만둔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한다라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주변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수 정치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할 말은 또 하고 우리 안에서 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장하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는 그런 얘기를 안 들어서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살겠지만 이거를 정치를 그만둘 생각이 없고 윤석열이 싫으니 이재명에게 가겠다고 탈당해서 민주당 갈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진짜. 네. 윤석열이 싫으니 이재명에게 가겠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보수 분열주의자들은 네. 한동훈이 싫으니 이재명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야, 그렇게까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별로 보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전체를 위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어야만 자신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거나 그런 게 있는 거겠죠. 이해관계가 있는 거겠죠. 전 이해관계라고 봅니다. 이해관계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수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기동 산악회에 와서 같이 이재명 대표는 막아야 된다라고 9시간 동안 같이 술을 먹으면서도 뜻을 나누는 그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들 같은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은 같은 보수라고 생각해요. 다 보수예요. 그런 측면에서. 왜냐? 우리가 보수는 한 가지야.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을 공유만 하면 보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든 우리 쪽에 한 명이 세워진다면 이재명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인 한동훈을 세우면 이재명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보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익 맞네요. 자기 이익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짜 뉴스나 이런 거를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음해와 모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이제는 두고 보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언더73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고발들을 하고 있죠. 아니, 그리고 가짜뉴스 제보를 계속해서 받고 계시는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언더73에 어떻게 제보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시니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주소는 언더73r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R이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레볼루션의 R을 레볼루션의 R을 넣으시군요. 네. 그래서 언더73r 골뱅이 gmail.com 이렇게 그러셨군요. 해가지고
자막 뭐.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보할 거 있으면 제보해 주시고, 그리고 감독님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포스터인데요. 그 가짜뉴스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좀 이제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보여드린 게 있거든요. 자, 오동훈 그 공수처장. 이거 한동훈 대표가 임명했다. 요런 또 가짜 뉴스가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 건을 이제 제가 이번 주에 했죠. 네. 이번 주에 그 건에 대해 지난주에 했구나. 지난주에 그 건을 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그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그만둔 4월 11일 이후에 5월에 작년 5월에 임명이 됐고요. 네. 그 임명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그 공수처라는 것이 처음에 생길 때 제가 그 부협회장을 했던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때 당시 제가 감사였던 시절에 그 대한변호사협회가 당시 민주당 정부와 이 공수처를 만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민주당 정부와 공수처가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과정에서 변협이 공수처장 추천을 함에 있어 캐스팅 보트를 치게 돼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 쪽이 3명, 야당 쪽이 3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 명이 캐스팅 보트를 치는 게 변협회장입니다. 그랬군요. 한 명이 변협회장이 캐스팅 보트를 지게끔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대 공수처 차장이 네. 제가 변협의 감사로 있을 때 부협회장이던 분이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가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그때 뭐 수석 대변인으로 있던 분이 공수처 검사로 가고 공수처 자문위원회에 당시 그때 변협회장, 변협 부협회장이 들어가고, 저는 당시에 그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해서 공수처가 세우는 거에 대한 반대 운동을 거기서 감사는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 임원 중에 유일하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외에도 다른 사유랑 해가지고 변협회장 탄핵 집회하고 막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탄핵 집회하고 그때 동지들 모아서 사실상의 변협의 정권 교체를 제가 이끌어냈던, 그리고 부협회장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공수처가 처음 생길 때부터 공수처와 변협의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이제 2대 공수처장을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 2대 공수처장 아닙니까? 네. 2대 공수처장을 이제 추천한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용산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발했던 공수처장의 그 후보는 네. 제가 알고 있기로 김태규 현 방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분을 이제 공수처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당시 변협회장이 이분을 반대했어요. 이분을 후보로 올리는 걸 반대한 거죠. 그래서 계속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전을 해요. 그러다가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에 네.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회 7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일단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야당 추천위원들까지 동의하는 인물로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를 일단 이게 2배수를 올리거든요. 일단 1명을 확정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으로 갔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네. 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1월인가 2월이 돼서 검사 출신의 이명순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 이명순 변호사라는 검사 출신인데 이분을 이제 또 1명 추천해서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검사 출신의 이명순 변호사와 네. 판사의 뭐 우리법 연구회인지 뭔지 그 관련돼 있다는 오동훈 현 공수처장이 둘이 후보로 올라갔어.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검사 출신의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수사를 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민정수석실인가에서 그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대통령한테 올렸어. 아, 그래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나온 2024년 4월에, 작년 4월에 그만두고 나온 한 달 뒤에 5월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임명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했네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이재명과 짜고 이건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진짜 얘기를 저는 진짜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만들면서 네.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어떻게든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보수 분열론으로 나서는 분들, 저런 분들을 이제 보고 있으면 이분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들이 그 뭐 어디든 뭐
글이든 뭐든 커뮤니티든 뭐든 이런 데 가보면 이분들이 한동훈이 찍느니 이재명을 찍겠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되게 주변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실제로는 저한테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저한테 저도 사실은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싫어요. 그 얘기 한 적 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저도 사실은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더 싫어요 하는 홍준표의 지지자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대선을 이겼겠습니까? 못 이겼죠. 예. 예. 0.7% 차이로 이겼겠냐고요. 절대 못 이겼죠. 예. 근데 보수의 입장에서 진짜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의 상징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맨 앞장을 섰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허리가 그렇게 아프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풀어주지 않은 그런 분도 우리는 대이재명 전략무기 1호로 그분을 대통령으로 우리는 올린 그렇죠. 그런 정당이잖아요. 네. 그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한다면은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보다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도 전혀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찍느니 이재명 찍겠다는 말을 하는. 근데 그거는 진짜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이에요. 그렇게밖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네. 네, 그건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네. 정치라는 게 우리 내부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건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외부에 적이 들어왔는데 우리 내부에 싫은 사람이 있어서 외부의 적에게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5.3개가 사내가 문 열어주듯이 열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영계소문의 아들들이 배신해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영계소문의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셋이 싸우다가 한 명이 집권을 하니까 나머지 2명이 당나라 앞잡이가 돼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똑같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신자예요. 아, 그러네. 이 사람들이 배신자예요. 이건 보수의 배신자들이라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보수 분열론자를 넘어서 보수의 배신자들입니다. 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보수라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요즘엔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공감되고 동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표현도 괜찮네요. 보수의 매국노다.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재명한테 문 열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한테 문 열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네. 네. 네. 아니 누가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다음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고 그러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대선 후보 자리를 달라고 누가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경선 치러보자. 경선 치러서 한동훈 대표가 이기면 한동훈 대표를 우리가 뭉쳐서 가는 거고. 그렇죠. 김문수 장관이 이기면 김문수 장관으로 우리가 뭉쳐서 가는 거지.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재명은 안 되니까. 예. 어쨌든 이재명은 안 되니까. 절대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나는 한동훈을 찍느니 이재명을 찍는다. 야, 이거는 진짜 배신자 맞네. 네. 그거는 보수의 반역자 배신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고. 자, 우리 변호사님이 지금 화가 좀 올라.